시간이 증명한 잔인한 격차. 왜 결국 손흥민이 옳았다는 말이 나오게 됐을까요? 토트넘을 떠난 선택은 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유럽 언론은 그 선택을 몰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손흥민을 칭찬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같은 출발선에 섰던 선수들의 커리어가 왜 이렇게까지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트넘을 떠난 선택은 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로피, 명성, 더 빠른 성공. 당시 기준으로는 오히려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반대로 손흥민의 선택은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왜 남았는가? 왜 B클럽을 거절했는가? 왜 가장 빠른 길을 스스로 막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날도 아니었고 다음 시즌도 아니었습니다.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설이 되었고 누군가는 설명이 필요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선택 이후의 태도가 만든 격차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려. 이제부터 시간이 어떻게 이 선택들을 판결했는지 토트넘이라는 교차로에서 갈라진 운명의 실체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같은 클럽, 같은 시기, 같은 무대에서 이 선택들은 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이제 우리는 토트넘이라는 교차로에서 시작된 첫 번째 데뷔를 살펴봅니다. 우승이라는 허상을 쫓은 자들의 역설적 비극. 해리 케인의 선택이 남긴 기록. 한때 이 두 사람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름이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협적인 듀오. 손흥민과 해리 케인. 그래서 2023년 여름 해리 케인이 토트넘을 떠난다는 소식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다. 그건 하나의 선언이었다. 나는 우승이 필요하다. 이 팀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 선택은 조롱받지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승을 위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거. 그건 너무나도 정상적인 커리어 수순처럼 보였다. 반대로 남은 쪽은 손흥민이었다. 케인마저 떠난 팀에 남겠다는 선택, 당시 이 결정은 충성으로 미화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해석되기도 했다. 야망이 부족한 선택, 결국 무관으로 남을 선수? 하지만 축구는 선택의 순간이 아니라 선택 이후의 시간을 기록하는 스포츠다. 2025년 5월 빌바오의 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17년 만에 유럽 대항전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무너졌던 팀을 끝까지 지켜낸 선수가 마침내 그 팀의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우승을 위해 떠났던 해리 케인의 이름은 그 장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시간이 만든 대굴욕이라는 표현은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케인은 더 강한 팀으로 갔다. 하지만 그 팀에서 그는 대체 가능한 스타였다. 손흥민은 남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기준이 되었다. 트로피의 숫자만 놓고 보면 케인의 선택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커리어는 숫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손흥민은 무너진 집을 지켜낸 사람이었고 케인은 완성된 집에 들어간 손님이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 명은 그 팀을 바꾼 선수로 기억되고 다른 한 명은 그 팀을 떠난 선수로 정리되고 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승을 위해 떠난 선택과 무관의 시간을 견딘 선택? 과연 어느 쪽이 더 성공한 커리어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케인은 아직도 최소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등장한다. 우승도 명예도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린 선택들. 이제 우리는 천재라 불렸지만 시간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이름들을 마주하게 된다. 케인의 선택이 논쟁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이야기들은 판결에 가깝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때 손흥민과 같은 무대에 섰던 천재들이 시간 앞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살펴봅니다. 천재들의 몰락과 손흥민의 꾸준함. 델레 알리부터 에릭센까지 자기관리가 만든 잔인한 성적표. 한때 토트넘의 미래를 가장 밝게 비추던 이름은 손흥민이 아니었다. 그 주인공은 천재라 불리던 델레 알리였다. 20대 초반 프리미어리그를 뒤흔들던 재능. 득점, 패스, 존재감까지 모두가 말했다. 이 선수는 월드클래스가 될 운명이다. 하지만 시간은 재능보다 훨씬 냉정한 기준을 들이밀었다. 델레 알리는 떠났다. 더 자유로운 환경, 더 느슨한 책임, 그리고 아직은 괜찮다는 자기 확신과 함께 그 사이 손흥민은 남았다. 화려하지 않은 일상, 반복되는 훈련,
그리고 매 시즌 똑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관리했다. 결과는 잔인할 만큼 선명했다. 2025년 현재 손흥민은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90분 내내 그라운드를 누비며 팀의 중심으로 우승을 이끌었다. 반면 한때 그와 나란히 뛰던 천재는 벤치가 아닌 명단에서조차 사라졌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능의 격차가 아니다. 자기관리의 격차다. 천재성은 빠르게 주목받지만 프로페셔널리즘은 늦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 차이는 30대에 접어들며 돌이킬 수 없는 간극이 된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선택 역시 비슷했다. 더 높은 연봉, 더 빠른 성공을 조차 토트넘을 떠났고 불운한 사고를 딛고 돌아오며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커리어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에게 영원한 집은 남지 않았다. 그가 여러 클럽을 전전하며 괜찮은 베테랑으로 기억될 때 손흥민은 한 클럽의 정체성이 되어갔다. 차이는 여기서 결정된다. 누군가는 재능이 줄어들자 자리를 잃었고 누군가는 재능이 줄어들어도 기준을 지켰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수를 더 오래 기억하시나요? 한때 가장 빛났던 천재일까요? 아니면 몇 시즌 기준을 지킨 선수일까요? 생각이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손흥민의 커리어가 특별한 이유는 항상 최고였기 때문이 아니다.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시간이 만든 대굴욕은 단순한 비교를 넘어선다. 재능이 사라진 자리는 구단의 기억에서도 빠르게 지워진다. 이제 우리는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이 선수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 천재의 몰락보다 더 냉혹한 것은 클럽이 그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다른 선수들을 어떻게 다르게 예우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예우의 격차. 기록은 숫자가 남기지만 전설은 구단이 만든다. 축구는 기록의 스포츠다. 득점, 출전, 트로피 모두 숫자로 남는다. 하지만 전설은 숫자로 완성되지 않는다. 전설은 구단이 어떻게 기억하느냐로 만들어진다. 토트넘이 선수들을 떠나보낼 때 그 차이는 너무 분명했다. 주장이었고 월드컵 우승 골키퍼였던 위고 요리스. 11년을 바친 레전드.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조용했다. 고별 경기 없이, 헌정 없이 짧은 인사와 함께 무대에서 내려왔다. 얀 베르통언, 토비 알더베이럴트. 황금기의 기둥이었고 한때는 팀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시계 하나, 하이라이트 영상 몇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기록은 남았지만 서사는 남지 않았다. 그리고 손흥민. 그의 이별은 전혀 다른 결이었다. 팀을 떠난 선수에게 구단 인근에 초대형 벽화가 그려졌다. 공식 일정으로 홈커밍 데이가 만들어졌고 경기장은 그의 이름으로 가득 찼다. 이미 팀을 떠난 선수에게 클럽이 이 정도의 예우를 보낸 사례는 드물다. 이 차이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다. 우승 하나의 차이도 아니다. 태도의 누적이 만든 결과다. 손흥민은 항상 팀의 앞에 서지 않았다. 하지만 항상 팀의 뒤에 있었다. 책임을 피하지 않았고 패배의 순간에도 먼저 고개를 숙였다. 구단이 기억하는 건 바로 이런 순간들이다. 그래서 예우는 솔직해진다. 구단은 알고 있다. 누가 이 팀을 위해 싸웠는지, 누가 이 팀을 통해 지나갔는지를.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구단이라면 누구를 전설로 대우하겠습니까? 숫자를 남긴 선수일까요? 기준을 남긴 선수일까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결론은 더 분명해진다. 대굴욕이란 말은 패배를 뜻하지 않는다. 기억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향한다. 왜 손흥민의 이름이 트로피의 개수를 넘어 하나의 기준이 되었는지, 기록이 아닌 기준으로 남았다는 것. 이제 우리는 왜 손흥민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살아있는 트로피가 되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기록이자 살아있는 트로피. 이제는 분명해졌다. 차이가 이렇게까지 날 줄은 몰랐다는 말의 의미가. 그 차이는 재능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우승 하나로 설명되지도 않는다. 그건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만든 결과였다. 누군가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가장 버거운 길을 견뎠다. 시간은 그 선택들을 단 한 번도 공평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기억의 무게에서 모든 것이 갈렸다. 손흥민은 가장 많은 트로피를 가진 선수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가장 많은 시간을 가장 무거운 책임으로 통과한 선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록표가 아니라 클럽의 역사 속 문장으로 남았다. 득점은 잊힐 수 있다. 우승도 언젠가는 희미해진다.
그러나 어떤 선수가 한 팀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기억하는 방식은 그 증거다. 그는 잘했던 선수가 아니라 기준이 되었던 선수로 남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롱이 아니라 기록이고 미화가 아니라 결론이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도 같은 생각에 도달했을 겁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트로피의 개수를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트로피였다는 것. 이 관점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로피가 많은 선수가 더 위대한가요? 아니면 한 클럽의 기준이 된 선수가 더 위대한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듣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기록보다 맥락, 결과보다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손흥민의 시대는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준은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 앞에서 계속 소환될 것입니다.